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유럽 순방 중 급거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장 이태원 헬로윈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상자와 피해 가족의 심심한 위로를 전달했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듯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압사 사고라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고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장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역 골목길에 도착한 오 시장은 사건 현장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을 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 참사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오세훈 시장의 담화 내용 들어보시죠. 특히나 이번에 이 사상자 중에는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번에 사상자분들의 가족, 친지분들, 지인분들, 특히 아들과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는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다쳐서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치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회생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는 사후 수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예방대책 미리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후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 시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서울시는 부상자 치료와 장례 절차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책임론에 대해선 상황을 파악한 뒤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현재 사고 원인을 두고는 참 다양한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수습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정부는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일단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태원 참사 수습에 모든 국정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상자 규모와 사고 원인을 보고받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힘을 합쳐 슬픔에 잠긴 피해자와 유가족을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시도 장례 지원 절차뿐만 아니라 부상자 치료, 그리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후 7시 53분 기준 사망자 수는 153명이라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는 133명이고 이 가운데 중상자가 37명, 경상자는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적의 외국인 25명이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로써 사망자 153명 가운데 150명은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네, 사고가 수습될수록 인재냐 사고냐를 두고 논란이 일 듯 싶은데요. 상상조차 못했던 참사인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밤 9시가 넘어가면서 사고 발생 하루가 다 되어갑니다. 이번 참사에 외신들의 관심도 크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용 기자. 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현장에 시민들이 많습니까? 네, 취재진은 오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은 밤 9시가 넘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이 폴리스 라인 밖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곳 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거나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하러 오전 11시경 인근 식당에 방문했을 때 그 시간까지 만찬 상태로 술을 마시던 옆에 테이블 젊은 층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도 축제 인파가 몰리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히려 피해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20대와 30대로 보이는 조문객들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참사 현장에 있는 외신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번 사고를 톱 기사로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방 연결을 위해서 대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본과 중국, 미국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국에서도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바빴습니다. 오전 소방서 브리핑 때는 각 나라 외신들이 자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묻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 대부분은 이번 참사에 대해서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 피해 현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서 스튜디오에서 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중대본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153명 그리고 부상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집계에 비해서 부상자 수가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한국인 사망자로 분류됐지만 뒤늦게 외국인으로 판명된 겁니다. 사망자 중 2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2명, 40대 9명이고요. 10대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중에서도 중상자 수도 늘어난 만큼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992년 뉴키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과 2005년 경북에서 열린 가요 콘서트 등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행사나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또한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천세영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와 소방구조 구급요원 배치, 그리고 소방차량 대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행안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율축제, 헬로윈의 경우 특정 단체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시민 자율축제인 것입니다. 용산구와 경찰서, 소방서가 행사를 앞두고 안전대책을 점검했지만 안전요원 배치 미비와 현장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수의 콘서트라든지 지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주최 측이 분명하고 또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 어제 그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냥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실제 용산경찰서는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했지만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절도와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용산구 역시도 헬로윈데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 방역과 시설물 안전점검, 거리 청소에 방점을 뒀던 것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축제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전에 매뉴얼 작동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헬로윈 축제의 경우 수년 전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행사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만큼 사전에 자율축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혜입니다. 네, 이태원 헬로윈 축제 압사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지금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는 조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병원은 이태원 헬로윈 축제 압사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엔 꽤 많은 취재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꽤 많은 인원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장례식장 앞에선 여전히 경찰들이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유족들로만 한정해서 현장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압사 참사 피해자 유족들도 지금 현장에 방문하고 있나요? 네, 낮에 유족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한 남성분께서는 여기에 있는 취재진들을 향해서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현장에선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유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응급 차량을 통해 이동하자 말을 아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당 병원을 방문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가 오늘 오후 5시 59분쯤 이곳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시간은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한 3분 정도 됐는데요. 응급실을 나온 오 시장은 차량에 탑승해 바로 시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이 좀 막히다 보니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늦게 도착해 병원엔 오래 머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시청에서 이태원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태원 헬로윈 축제 압사 참사 피해자에 대한 합동 분향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5일까지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녹사평 광장입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태원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밤이 깊을수록 시민들의 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몇몇의 시민은 어젯밤의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소리를 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현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과 수습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측은 병력을 계속해서 늘려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진행하며 참혹했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슴 압박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1차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원인도 파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확실한 사고 이유를 알더라도 누군가를 특정해서 처벌하긴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 폐쇄 회로와 제보 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해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면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사고 수습과 법적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참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네, 지금 정부 주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났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광장과 이태원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서울 지역 자치구들의 지역 축제가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구 을지로 헬로윈 행사가 취소됐고 종로구와 성북구, 노원구 등은 지역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대응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용노동부도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연차 휴가 외에 별도의 추가 휴가나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휴가나 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이제 앞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다른 부처에서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해양수산부가 오늘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다중이용시설과 해양, 수산 행사 등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서인데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객터미널과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행사의 안전요원 배치, 그리고 비상탈출로 시설에 관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국가애도기간 지침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각 부처에서는 긴급 점검 지시가 또 내려졌고 상황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배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열린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행안부가 파악하기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인력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경찰 인력 숫자를 언급하기 전에 사전 예방책과 매뉴얼이 없었던 점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 장관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한 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정말 슬픔에 가득 찬 가족과 지인들에게 한 번 더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최악의 축제가 된 이태원 헬로윈 축제. 그런데 그동안 헬로윈 축제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참사는 언젠가는 터졌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회 재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그만 좀 내 이야기 좀 합시다. 올해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